송재경의 이슈 레이더입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증시가 계속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표도 좀 어지러운 것 같고 주가도 어제 오늘 계속 혼돈의 증시일 텐데요. 간단하게 어떻게 보셨나요? 병주고 약주고. 계속 어렵습니다. 네. 뭐 메타 같은 케이스는 실적은 좋았지만 전망 때문에 급락을 했고, 네. 반면에 어젯밤에 앞에 다 언급되었던 구글이나 알파벳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생각보다 지금 시간에서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죠. 좋게 가고 있어서 네. 병주고 약주고 그나마 오늘 우리나라 장을 시작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슈, 우리 시장에 이제 중요한 이슈를 주는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챙겨봐야 될 텐데,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실적이 그래도 장 마치고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간밤에 시장을 뒤흔들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 지표였고, 그 경제 지표 중에 내용으로 금리가 뛰게 만들고 달러 완화, 환율 시장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이제 증시 일정에서도 봤지만 오늘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금정이라고도 하는데, 어제 저도 보니까요, 일본 엔달러가 155엔을 또 넘어섰습니다.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이슈를 시작할 때 항상 그러니까 일본의 엔달러 또 사실 이거와 연결돼 있는 미국 국채, 그러니까 일본 국채 공매도 전략. 그러니까 일본의 국채를 공매도하는 국채를 판다라는 거죠. 그렇죠. 금리가 올라갈 걸 예측하고 그렇죠. 미리 이제 국채를 파는 거. 이 전략이 대표적인 예로 거래되는 사례로 되는 과부 제조기란 말이 있습니다. 위도우 메이커. 위도우 메이커. 네네. 이게 어떤 뜻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뭔가 이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막대한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정반대로 가면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실제로 거의 이런 유사한 전략을 구사했을 때 과거의 경험상 실패가 대부분 일어나서 손실을 입었던 그런 거래 사례들을 이제 소위 과부 제조기 위도우 메이커라고 하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국채 매도 전략, 또 두 번째로는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그 천연가스 선물 그런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항상 크게 뭔가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이 하고 들어갔는데 큰 손실을 입고 나왔다는 측면에서 이런 이제 악명, 과부 제조기라는 악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채 공매도를 했을 때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국채가 금리가 안정을 찾는다는 거잖아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손실을 본다는 건 오히려 역으로 빠진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네네. 그래서 네네. 국채를 공매도했을 때 손실을 봐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럼 지금도 일본 국채를 계속 공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저희가 아마 이틀 전인가 봤을 때 강달러를 보면서 대표적으로 유로화하고 그러니까 순투기 전략으로 일본의 그 엔화의 그러니까 투기 포지션이 마이너스 영역으로 많이 간 걸 기억하실 겁니다. 맞아요. 엔화가 지금 155엔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만큼 이제 엔화가 약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배팅을 엄청 지금 세게 하고 있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되돌릴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쪽으로 이제 빠르게 돌 수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그 엔 투자 시장하고 이제 소위 채권 투자 시장이 두 개가 다른데 지금 차트가 하나 열려 있지만 일본 엔화가 대략 155엔 넘어가면 일본의 이제 통화 당국자들이 부담스러워하면서 개입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2022년 10월부터 12월간에 한 세 차례 거쳐서 개입을 했었고요. 지금도 이제 비슷한 사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일본 통화 당국의 최고 책임자의 말을 해석해서 추정을 해봤을 때 157엔 중반이 넘어가면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사례가 나오고요. 그 얘기는 지금 일본 국채의 매입 강도를 지금 일본은행이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죠. 그 매입 강도를 강하게 다시 끌어올 수밖에 없다. 이제 엔화도 시장에서 사겠지만 달러 팔고 일본 국채도 끌어들이면서 금리가 다시 금리가 강해지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상황 자체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포지션 자체는 엔화 약세, 그다음에 지금 금리가 안정세에 보였던 이런 것에 대해서 거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 오늘 있을 일본 은행 정책에 따라서는 아니면 사실상 컨센서스는 큰 변화 없을 거라는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들 얘기를 하시냐면요. 일본 엔화가 155엔, 아까 말씀하셨던 157엔 넘어가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160엔까지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도 1,400원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걱정할 이유는 뭐냐면 이건 이제 일본 사정인 것 같긴 하지만 네네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사실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유동성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시장입니다. 뭐냐면 일본이 제로 금리를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엔화로 돈을 빌려서 그거를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멕시코 페소에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멕시코의 국채 금리가 10%에 가까우니까 일본에서 제로 금리로 빌려서 10%에 투자하면 그 차익만큼 돈을 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소위 이런 거를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통상 이런 것이 가끔 한 10에서 20년 사이에 한 번씩 언와인딩이 나오죠. 급격하게 되돌림 현상을 보입니다. 캐리 트레이드 청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큰 변동성이 일어나고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과부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도 그래서 일본 우에다 총리 이번에 그 일본 총재요? 은행 총재가 하고 싶은 일은 가능하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엔화 약세를 일단은 막고 서서히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실제로 아까 차트에서 봤지만 작년 초에는 다행스럽게 미국 금리가 내려와지면서 일본 개입이 강한 힘을 발휘했는데 예. 지금은 미국의 금리가 아직 우상향하고 어젯밤 기준으로 미국 금리 10년물이 4.7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여전히 강세입니다. 다음 주에 나올 FO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참으로 궁금한 상황인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일본 은행과 일본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질문이 분명 있는 상황이 맞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주까지도 일본 엔화와 관련된 그다음에 일본 정부의 개입 그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의 그런 청산 여부 이런 것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 당장 다음 주에 FOMC가 있기 때문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넘어가고 시장에서도 아마 엔화의 약세가 진정되거나 이러기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좀 관망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크로 이슈에서 조금 이제 바텀업 기업의 이슈로 좀 넘어가서 투자 아이디어를 살펴봐야 될 텐데 준비해 주신 거는 이제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저도요 빅테크 실적 시즌이 이번 주에 몰려 있었는데 테슬라는 관심권이 아니었거든요. 또 공교롭게도 테슬라만 올랐어요. 위기가 끝났다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런 골프 용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골프도 있고 뭐 야구 용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사이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반발 매수가 강하고 이제 사실 믿고 싶은 거죠. 이런 일이 있는데 현실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제가 데이터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연초 이후에 40%대 하락을 했고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저가 EV 계획 때문에 반등을 했는데 예. 실제로는 지금 상황 자체가 쉽게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순수 전기차를 생산하고 제일 잘 파는 1, 2위 그룹 테슬라, 미국의 테슬라와 2위인 그러니까 BYD, 중국의 BYD의 전기차 판매량이 네. 올해 1분기 들어서 급감을 했다는 거죠. 단 한 분기도 사실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다가 올해 1분기에 이제 급감을 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왜 그러냐? 첫 번째로는 얼리 어답터들 그러니까 아무리 좀 불편하고 비싸도 난 사겠다 전기차 이런 사람들의 수요가 이제 거의 마무리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사실은 전기차가 아무래도 그 내연기관차, 휘발유차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조금을 줘서 그걸 맞춰줬었는데 대표적으로 독일이나 영국에서 보조금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런 비싼 차를 그 현금 다 주고 사는 사람도 없으니까 어렵죠. 금리, 그러니까 대출을 일으키는데 대출 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러한 것들이 최근 들어서 전기차 수요를 많이 둔화시킨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 살 때 현금으로 살 수도 있지만 이제 오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오토론의 금리가 지금 10%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자동차 보험 이게 올라간 이유가 이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시스템 때문에 보험료가 더 올라간 이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올라왔었던 테슬라의 리바운드는 앞으로의 어떤 실적이나 우리가 흔히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가격의 중고차 가격 네. 거의 뭐 30% 1년 사이에 뚝뚝 급락을 하고 떨어지죠. 네. 왜냐하면 그 사이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는 거의 안 빠졌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매력이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또 테슬라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율주행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자율주행 하겠다고 그래서 FSD라는 거를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돈 1,000만 원씩 받고 서비스를 했는데 그것이 100% 서비스가 안 되다 보니까 일부를 이제 앞으로 서비스 할 걸 예상하고 네. 소위 이연 매출로 잡았다가 그걸 환입시키는 거죠. 부채로 잡았다가 이제 이걸 수익화하는 건데 실제로 그 규모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니까 테슬라조차도 이연 매출이 수익화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겠다 걱정을 하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연초에 40% 빠지고 지금 어제 밤사이까지 하면 한 15% 올라서 30% 중반대까지 이제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예. 이 정도만 보이 멀티플 그러니까 선행 PER이 많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선행 PER이 M7 중에 여전히 가장 높다라는 거죠. 지금 차트가 열려 있지만 60배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여전히. 왜냐하면 이익이 그만큼 또 빨리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평균적으로 M7의 평균적인 이 PER이 30배 정도의 거리 되는 거에 비해서 거의 2배 비싸다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돌아서려면 이번 8월 8일 날 예정돼 있는 소위 그런 그 로봇 택시와 관련된 것에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저가 EV 뭐 올해 빠르면 올해 말 내년도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악명이 좀 높은 게 테슬라가 공약 말은 해놓고 못 지키는 게 몇 년씩 늘어지는 게 이 악명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반등 심리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긴 했지만 펀더멘탈 측면에서 아직 변한 거는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런 높은 고퍼주들은 언제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그런 거에 있어서 항상 민감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익의 방향성이나 밸류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내지는 변동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